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안전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했던 거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규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건 처음 공개적인 그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경은 6.19 고리로기 영구기념사에서 문 대통령께서 탈핵에너지 전환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원전의 불안감에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그 동시에 국가안보 차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생각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 즉 현 정부의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은 에너지 전환 플러스 안전 대책 이 투 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원전의 이슈들이 지금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죠. 중기 발생해서 망치가 나온다든가 아직도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도 원전은 계속 상당 기간 존재하기 때문에 폐기물 등 국내외 주변국 가동원전 이슈 이런 것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간다라고 정책을 결정하고 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원전이 좀 지속적으로 안전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은 남아야 된다. 그러면 국가안보 차원의 안전대책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원자력 안전감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는데 법적으로 유일한 규제 기관이죠. 원전 지역 활동을 통해서도 안전 감시가 되고 있는데 민간 환경 안전 감시 기구가 있고요. 안전 협의체, 지역 소통 협의체, 지자체장 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지자체장 협의회는 자발적으로 지자체끼리 모여서 하는 거고 다 이제 각기 소관 부처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고요. 시민 단체가 또 있고 국회가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있고 당 내에서도 이제 원전 대책 특위 뭐 이런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된 감시 대상은 가동원전, 사용해결 폐기물, 비상대응, 그 다음에 생활방사선, 기타, 하나로 등 특수 이용 시설들이 있고요. 국제협력, 안전정책, 핵통제, 사이버 보안 한참 좀 국가적인 현안으로 막 등장된 적도 있죠. 물리적 방어, 그런 테러. 과연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느냐. 공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제1조 원안입법 1조에 설치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대민 부서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국민들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부서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원안위가 상당히 거듭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운영 원칙은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한다. 위원회 설치는 총리 산하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제 행위는 총리 행정감독관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관 사무는 원자력 안전관리 및 이에 따른 연구개발, 기타, 법령, 규정, 재개정, 폐기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이 원안입법을 자세히 보면 소관 사무 중에 국제협력, 핵통제, 사이버보안, 물적방어 특히 물적방어 이런 쪽, 핵통제, 사이버보안 이런 쪽은 보안, 안보와 관련된 것들은 좀 업무가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 좀 규정이 명확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고 원자력 안전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한국핵정책학회에서 주민 참여 강화 방안을 수행하면서 주민 참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각 지자체 중심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200명 응답자 수에 대해서 보니까 67%가 원전은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미디어나 이런 데서 발표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즉 67%에서 7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유일한 규제 안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안위가 점수가 이 정도가 아니냐. 기관 평가 지수로 국민 체감도를 안전 체감도를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원안위의 신뢰도 회복이 저는 국민의 안전 신뢰도 회복하고 상당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독립성과 공정성, 사업자 이해관계와 무관하고 반부패성, 청렴성, 투명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현장 안전정보 공개가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되고 안전 의혹 관련된 정보들이 하나도 숨김없이 이렇게 좀 공개가 될 수가 있고 신뢰와 소통, 즉 안전 국민이 체감한 안전 기반 안전 체감도를 기반으로 해서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눈높이에서 실시간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원안위 역할 중 투명성과 신뢰성 소통을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좀 상당히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좀 거리가 있어서 점수를 좀 너무 작게 줬나요? 33.3점. 우리 아까 67% 국민이 불안해하는 원전과 뭐 관계가 없지는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은 이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의지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요. 그래서 안전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고 안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서 채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다른 때보다도 원자력 안전 쪽이 많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다. 아주 이 기회를 좀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시스템이 많이 개선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원안위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향한 의지 또 국민적 관심, 지지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안전은 탄핵과 탈핵의 이해와 반하느냐? 탈핵, 에너지 전환은 안전을 우려해서 채택한 결정이다. 그러면 안전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 현실적인 활동이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무 좀 대립적인 구도로 가서는 안전이 설당이 별로 없지 않느냐. 즉 공통 분모로서 탈핵과 친핵의 공통 분모로서 동시에 어떤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가치 활동으로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투명성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의 신실성, 안전 정보 공개의 정확성. 특히 이제 킨스 연구 보고서, 규제 기술 동향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공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역으로 가는 거죠. 안전심사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진행 사항을 공개하거나 시민의 의견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안전심사를 원안위 고유 권한으로서 모든 분들이 다 존중을 하고 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거는 현장에서 검사하고 조사 보고서 쓰는 그런 과정에서도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하는 것을 보면 현장에서 어떤 안전 현안이 발생돼서 조사팀이 내려가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뭐 2개월, 3개월, 길게는 6개월 뒤에나 보고서가 딱 나오고 그거를 이제 보도자료가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보는데 국민들은 뭐 스팀이 나온다든가 이럴 때 실시간으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우려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사실 매일매일 브리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팀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민과 지역 주민이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 안전 동향 정보를 국내 실속하게 알리는 국제안전정보유통센터도 필요하겠다. 특히 이제 후쿠시마 이후에 그쪽의 동향이라든가 또는 세계적인 원자력 안전 활동들 이런 것들이 국내 신속하게 번역돼서 정보가 유통되고
많은 국민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내부자 고발 보호 및 지원제도 활성화 입법도 보완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겠다. 원안입법은 이제 안전 중심으로요. 그다음에 원전 감독법인데 그거는 부패를 중심으로 해서 내부자 고발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투명하고 안전하고 부패 없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 요소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신뢰와 소통은 이제 규제와 안전 입장에 대한 책임성, 체감, 그다음에 실시간 소통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규제와 안전 입장에 대한 책임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위원회에서 의사 결정만 7대2로 그냥 끝나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5인 커미셔너 제도로서 각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최종 책임을 가지고 의사결정까지 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안전기준은 국민 요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삼중수소가 이제 체내 피폭되고 다소기 기준도 여러 가지 좀 악유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 해가지고 하나의 시민들의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듣지 않고 그냥 별도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거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기준을 개발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PSR, 계속운전 등 이런 것들도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에서도 최신 기술 기준 적용해가지고 실제로 평가하는 그런 과정. 또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평가됐는지 사업자가 돈을 주고 사업자를 시켜가지고 이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결과가 과연 제대로 평가가 됐느냐 하는 것도 키스가 리뷰를 하지만 상당히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서 좀 잘 보고 그다음에 계속 운전 이런 것들도 계속 문제가 됐었던 거죠. 뭐 앞으로는 이제 안 하겠지만은 이런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안전 기준 제정을 위해서 사업자와 시민, 즉 규제기관 지금까지 무슨 안전 기준 제정한다 그러면 사업자와만 지금까지 소통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것을 시민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규제자와 사업자가 어떤 특정 안전 기준을 가지고 두 분이서만 얘기를 하면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안전에 도달하기는 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드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객관적인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소통은 원자력 안전 감시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원자력 안전 기금을 제대로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제3의 독립 전문가 시장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TUB와 계시지만은 전문가가 500명이 회사의 원자력 쪽에 있다고 그러고 슈드도 있고 라일라트도 있고 여러 개 TUB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적인 성격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서로 경쟁도 하고 입찰을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수행을 하는데 하나의 규제 검사 심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규제 심사 검사하는 이 분야도 독립된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정부가 완전히 거버넌스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어떤 규제 심사 검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시장 경제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특정 틀 안에서야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안전 현황은 실시간으로 고장 정지 이런 것들은 매일 브리핑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추진 방향을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안전성 강화로 인한 규제 체제 개선, 대국민 소통 기반 규제 지침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재난 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재난 방제 체계는 뭐 무술에서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36개 도망가는 게 최후의 수단이고 가장 방어를 하고 하는 마지막 그 수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환으로서는 퀸스 퀸에게 합병되어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요. 그래 1단계로 지금 사람이 너무 없어서 한 1000명 규모까지 빨리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2단계로는 뭐 더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안으로서는 이제 현재 서로 부서가 이제 원안위하고 규제 전문기관이 이제 나눠져 있지만은 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부여를 하자. 그것은 무슨냐면 규제 전문기관이 어떤 기술 평가 결과를 내놨을 때 원안위가 그것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하고 독립성을 부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민 소통 그래서 이제 분야를 나누는 거죠. 원안위는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규제 기준 및 지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규제 전문기관은 규제 심사 검사 조사를 하고 규제 지침 기준의 개발 연구하고 그걸 지원하는 거죠. 차관급 위원장으로서 원안위 사무처를 많이 축소를 해서 기술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늘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안위 규제기구 전문가의 역할 분담 독립성 유지하고 기술 인력을 보강하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원안위의 주요 보직도 개방형으로 유도하고 대민 소통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 규제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7대2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상임위원이 5명인 즉 핵시설 안전 분야, 그다음에 사고관리 대응 분야, 핵연료 폐기물, 환경 방사선, 핵통제 안전정책 이런 쪽으로 5개 그룹 정도로 나눠가지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전문위원회를 또 두고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5인 상임위원회는 대통령 추천으로 국회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만 업무 보고를 대통령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전적인 예산 조달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직접 결정을 해서 그 기재부에 제출해서 그쪽에서 통보를 하는 형태. 그래서 예산은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 국가안보 차원의 그 안전을 위한 예산 결정 과정으로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소통위원회 둬가지고 위원장 밑에 소통위원회를 둬가지고 전문위원회처럼 지역 대표나 환경만치 전문직들로 구성을 해서 직접적인 어떤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기준 개발하고 평가기술 개발에 이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검토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코드 기준 이런 것들 기술 개발까지 해가지고 개통 분석까지 직접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요. 이를 위해서 전문가 인력 풀도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장 조직도 강화하는데 본청은 이제 대민 업무 중심으로 가고 대전은 규제 지침과 기준 개발, 그다음에 지역은 규제 심사 및 검사를 하는 그런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서로 유기적으로 경쟁도 하고 아주 서로 보완도 하면서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인력 부족한 부분은 건설이 축소되면서 유휴 인력들을 쪽으로 흡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소통은 국민 참여형으로 전환을 해서 소통인이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안전정보는 NRC 규제 수준으로 공개를 하는데 이 안전정보 공개를 한수원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원안위가 책임지고 공개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시민참여회의, 원안위 기술회의 모든 속기록 다 공개하고요. 거기에 시민참여도 같이 하고 안전문화를 기능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문화를 재단에 기능을 부여해서 조기정책할 수 있도록 기관별, 사업소별, 발전소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내부 고발적으로 안전문화 정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방사능 재난은 이제 가상현실 모사 훈련 장치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을 예측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걸 기상과 같이 연동을 해서 첨단화한 훈련 시스템을 하면 시간과 인력과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다. 생활 방사선 감시 이건 좀 사실 많이 부족하죠.
여기도 인력들이 좀 더 많이 투입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의료 병원 이런 데서 방사선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방사선 폐기물 사용 해결료도 이것도 좀 시민 참여로 해가지고 안전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또 원하는 그 안전 요건을 도출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이것도 지원하는 즉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한 공론화 결국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